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 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석유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세 움직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정세 자체가 굉장히 꿈틀대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50년을 유지했던 페트로달러가 이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중국 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는가? 자, 이런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역시 원자재 시장 역시 변동폭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인 같은 경우에 꾸준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하락했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부터 먼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일만 관련된 이야기죠. 확률 자체가 20% 확률인데 의문점도 굉장히 많고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일만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적인 흐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전장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가량의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잔잔한 흐름보다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 시장에 리스크가 동반될 때 강한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정세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금일 같은 경우 소폭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한 달 동안을 봤을 때 외국인 매집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정말 강한 이 상승폭을 보였던 시기죠. 당시가 영일만 관련된 이슈가 바로 나왔던 직후인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의 매집세가 꾸준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대로 개인은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죠. 6월 4일 다음 날 외국인은 이 매도세를 좀 출현을 해주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물량을 넘긴 시기가 되었다.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조금 반대되는 어떤 유발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은 매집세 그리고 개인은 매도세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거래량과 어떤 모멘텀만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석유 역시 다시 한번 강한 흐름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트로달러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페트로달러가 결렬이 됐죠. 미국과 사우디 간의 50년 관계가 해제됐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제스처 자체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좀 결렬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조 국가죠. 그리고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견뎌내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경제는 신용 경제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중요한데 중국은 사건이 굉장히 많죠. 위조 지표부터 해서 GDP 조작 또 환율 조작 같이 굉장히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신용하기는 힘든 상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 내용을 미국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우디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위안화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를 발현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원유 생산량을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1위죠. 그리고 그 밑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는 바로 캐나다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 생산량 자체만 합쳐도 러시아랑 사우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의 중요성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상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죠. 정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를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사우디와 미국 간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라는 게 외면적인 해석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때다 싶어서 수출 통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다시 외교적으로 중동과 우호 관계 측면을 유발을 한다, 강조를 한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권자들 측면에서 지지율을 좀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도 좀 감해가 되지 않았나?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중국 국가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의 중요성도 적어졌다. 자, 이 부분은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일만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존재를 하죠. 신뢰도 측면에서도 신뢰도 측면에서도 믿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 신뢰성에 의문부호가 찍힌 아브레우 고문을 급하게 한국으로 불렀죠. 그래서 방패막이 측면으로 좀 이용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차분하게 어떤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이 국민을 설득할 계획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아브레우 딱 됐고 나서 기자회견 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신뢰도가 좀 많이 깨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석유공사는 첫 번째 착수금을 위해 120억을 마련을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추선이 바다 위에 뜨게 되면 1,000m 아래 심해로 내려간 드릴이 2,000m 깊이의 어떤 지뭇과 암석을 뚫고 내려간 다음에 저류층에 도달하는데 40일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7월 달에 추후 이슈가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읊어드린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해도 경제성은 포인트로 잡아가야 되는데, 이 경제성이 있는 이 수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7개월 뒤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한국 석유도 관련된 모멘텀을 획득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근거였죠. 유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CPI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PPI도 마찬가지로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와주면서 유가를 끌어올렸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일정이라고 하면 6월 21일 원유 재고량이 나오게 됩니다. 공급치보다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이 낮아졌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한국 석유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패턴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정세다.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리스크를 먹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한국 석유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페트로달러가 결렬이 되었다라는 내용부터 파생이 되어서 글로벌 정세가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한국 석유 주가도 이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 일정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중동에 대한 어떤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한국 석유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크게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현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121선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